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경정예산안 179쪽부터 249쪽까지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45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1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노인 상담센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집행 잔액률 10% 초과 사업과 그다음에 반환액 가다 사업 등 거기 란에 들어 있는데 지금 사유를 들어보니까 상담사 채용이 지연돼서 인건비 미집행 잔액 발생으로 지금 사유가 되어 있는데 상담사 채용은 왜 늦어져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는지, 그러면 그 동안은 상담사 채용 지연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이제 기존에 근무하던 노인 상담사가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계속해서 이제 7회에 걸쳐서 채용 공고를 했는데 이 상담사 자격 요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에 채용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채용을 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한 1,2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 상담과 관련해서는 그 기존에 요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실래요? 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6개월 동안의 상담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상담은 저희가 해드릴 수 없었고, 간단한 상담에 대해서는 그 해천 노인복지관에 근무를 했던 사항이라 해천 노인복지관의 근무자분들께서 상담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반환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굉장히 까다로운 자격 요건 때문에 채용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 까다로운 요건이 보통 어떤 건지 지금. 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담 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상담 실무에 5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석사학위가 아닌 경우에는 상담 실무에서 3년 이상 근무한다든가 뭐 이런 사항이 있었고, 까다로운 것도 채용의 그 요건이 안 됐지만은 급여 자체가 조금 그 전문 기관에서 상담사로 근무하는 것보다 낮다 보니까 네네. 예, 본 의원이 지금 짐작컨대 그거였어요. 이 전문성을 가진 상담사가 지금 여기에 걸맞지 않게 인건비가 저렴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채용이 안 된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문성을 가지려고 그 상담 전문가들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그 나름대로 그러한 퀄리티가 있는데 비해서 인건비는 그냥 전문적이지 않은 그런 똑같이 이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6개월이라 하면 굉장히 많이 지연된 거거든요. 네. 그때 빨리 방안을 1개월 돼도 안 됐으면 빨리 머리를 짜내서 그거를 조금 인건비를 올리든지 해서 방안을 모색하셨어야지. 6개월 동안 갔다라는 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감안해 주시고 적극 행정으로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 206쪽 보시겠습니다. 복지시설 방역 물품 지원 사업 집행률 잔액 10%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과 사업인데 반환액이 과다 사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방역 물품에 관한 그러한 시기인데 이게 국비 과다 교부로 인해서 반환을 했다라는 거는 저 본 의원이 지금 볼 때 여기 보면 국비, 도비, 과다 교부 막 이러한 사유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비, 도비를 지원받지 못해서 다른 시군구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과다 교부했다라는 그런 표현도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복지시설 방역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스크하고 이제 손소독제 구입하는 비용으로 이제 그 교부가 됐던 건데요. 그 마스크는 1,000원, 손소독제는 8,000원을 단가로 해가서 예산이 성립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스크는 1,000원씩 해서 구입을 했고 손소독제는 이제 8,000원이던 것을 6,000원에 구입하다 보니까 좀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저렴하게 네, 구입을 했다라는 얘기죠. 거기서 발생한 금액이라는 거죠. 네, 네. 예. 하여간 마스크도 1,000원이면 싼 건 아닌데 그 금액도 비용 추계할 때 그 이상을 했다라는 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 행정으로 대처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다라면 이렇게 초과 사업이었다면 추경을 통해서 국도 감액 요청은 하지 않으셨나요? 감액 요청할 수도 있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회에 나눠서 5월하고 8월에 그 시설에 지원을 한 사항이라 네. 감액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이렇게 과다 뭐 교부를 받았다든가 이럴 때는 추경을 통해서 감액 요청을 해서 적절하게 절차를 제대로 밟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하여튼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은 추후로 다시 도에다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양주시가 거듭거듭 모든 뭐 우수 평가 일에 있어서 많은 상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절차상에 있어서 우리 양주에 자부심이 있고 퀄리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점을 남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절차상에도 완벽하게 모든 예산 집행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23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가나지 이런 편의시설 조성, 이거 신규 사업이죠. 네, 예, 지금 본 의원이 궁금한 건 2019년도에 특별 교부세를 지원받았어요. 네, 근데 2019년, 지금 2012년 몇 년 지났잖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 왜 이렇게 했고, 거기에 보니까 사업 변경을 했어요. 예, 요거는 그리고 잠깐만요. 사업 변경을 했는데 그게 음악 창작소예요. 그건 역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이 변경하고 나서 이게 또 그 음악 창작소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적절치 않은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연 사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지난 그 공유예산 관리 계획 때 이제 그 나왔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 음악 창작소 부지구 자원문화공연장의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을 그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정책 결정에 대한 부분은 다시 이제 그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추진이 제대로 안 돼 있었고 그 음악 창작소를 건립하려던 그 특별 교부세로 5억을 받았던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반납하기는 어렵고 해서 그 부분을 용도 변경을 해서 우리 그 자원관광지 그 음악 편의시설 조성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항. 가져간다고요. 네네. 예. 하여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뭐 노력을 하시고 애쓰시는 그런 것도 알겠지만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신중하게 그거에 대한 정확한 타당성과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서든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뭔가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결국은 이게 예산 낭비가 돼서 우리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사업할 것들이 엄청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하지 못하고 지출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한 판단을 거쳐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23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산 레저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국은 본 의원이 그때도 이거는 이 규모로 이 물 수면 깊이로 레저 스포츠 산업 하기는 힘든데 왜 그걸 하십니까? 그렇게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나 지금 이렇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을 포기해서 국비 24억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처음부터 좀 그 세심하게 그 초기 단계부터 그 어떤 그 계획 세울 때부터 그 좀 그 타이트하게 계획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다시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는 하여튼 그런 그 사업들을 공모를 하고 할 때 하여튼 충분한 그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용역비가 들어 있었죠. 그거 다 날아가는 거죠. 네, 용역비가 한 8천만 원 정도 지금 시비로 소요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 8천만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결국은 혈세가 낭비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이자 발생 금액이 기록되지 않아 있어요. 다른 거는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이자 발생 금액이 기록되어 있지 지금 않습니다. 이 24억이요. 양주시 금고에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어디예요? 양주시 저 금고에 있고 예산 금고. 예. 아직 네 아직 예산에 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자는 금고에 한 넣어놨어요? 2,600만 원 정도 보통 될 거라고 하는데요. 예. 나중에 이제 그 같이 반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도라든지 문체부에 확인을 했더니 거기도 예산 집행상 올해 연말에 좀 반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고에 넣는 게 절차상 맞습니까? 네네 아직 그 금고에 아니지 않습니까? 금고에 잡혀져 있는데 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네. 그거는 그 크게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거기 절차상 문제 없습니까? 네. 금고에 편성해 놓은 게? 예. 앞으로 이러한 일이 사례 발생이 되면 즉시 뭐 용도 변경이나 장소 변경 신청을 안 하신 건 아니라고 제가 사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생략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업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하면 빨리 적절하게 즉시 용도와 장소와 변경할 수 있도록 발로 뛰셔서 뭔가 네, 해내야 그래서 된다라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고 말씀드리면요. 예. 저희가 그 요것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우리가 활용하려고 어떤 여러 가지로 사업으로요? 검토를 했는데 예, 예. 문체부라든지 경기도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 레저 스포츠 용도로만 써야 된다. 그래갖고 변경이 안 된다 그래갖고 부득이 변경하게 됐습니다. 예, 발로 뛰시긴 하셨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적극 행정을 통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근 의원입니다. 집행장에게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187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서 집행장액이 좀 있고요. 또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 인건비에서도 5.16 집행장이 있고, 또 초우 개선 지원에서 또 한 2,200만 원인가, 예, 이 집행장이 있는데, 코로나19가 있어도 노인 일자리는 하지 않았나요? 그 작년에는 그 코로나19가 이제 그 발생하면서 초기에는 했다가 이게 확산세가 이제 지속적으로 확산세가 있어가 중간에 그 일자리를 그 추진을 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비용들이 일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코로나가 심해져서 못했다 이거죠? 네네. 196페이지에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금액도 큰데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국비인데 집행자에게 상당히 많아요. 이자도 상당히 많고. 보셨어요? 장애인 활동 지원이요? 네. 196페이지. 예, 복지지원과장 답변 예,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저기 장애인 활동 지원은 장애인들에게 1등급에서 19등급까지 등급을 정해서 저희가 이제 월 480시간에서 47시간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기관이 문을 닫다 보니까 장애인들의 활동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지원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이용하는 시설이 많이 줄다 보니까는 예, 그러다 보니까는 활동 시간이 많이 코로나19하고 줄었습니다. 관계는 없고요. 예,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 장애인들이 활동 나가서 이렇게 그 서비스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활동 자체가 제한되고 그러니까 그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남았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다. 체육 청소년과 좀 보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지원에서 1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죠? 네. 이게 전세 보전금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이제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만 해도 그 전세금이라든지 집값이 그렇게 뭐 뛰질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그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만 전세금이 치솟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1억을 더 추가하지 않으면 그 전세를 얻을 수 없던 상황이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을 용무 아파트 살다가 어디로 이사 갑니까? 옥정지구 이편한 세상 그 아파트로. 그럼 시설은 완전히 좀 많이 뭐 좋아지겠네요. 네네. 그 밑에 보면 이제 가상현실 스포츠 보고 사업에서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주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다가 이제 가상현실 스포츠 시설 설치하는 건데요. 옥비 초등학교고 의전 초등학교의 스포츠 시설 그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가상현실이라는 게 운동장은 아니고 네네. 실내에서 그렇죠. 네. 설치해서 이제 하는 거죠. 네. 예산 많이 들어가네요. 뭐 화면 같은 거 설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체육과장님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화면도 설치가 되고요. 이렇게 학생들이 얼굴에 써서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그런 장비들도 다 포함이 되는 상황. 운동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현초등학교 한번 가보니까 교장 선생님하고 운영위원장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뭐 체육관을 질 수가 없으니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스포츠 클럽 운영해서 이 사업 보니까 4개 종목인데, 그죠? 네. 축구, 탁구, 육상, 볼링. 네. 근데 탁구하고 육상, 볼링은 이게 초등학교 대상인데
요 4개 종목이 다 운영하는 학교가 다 있는 거죠? 체육 청소년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기 총 17개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축구도 있나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볼링하고 뭐 예, 육상, 축구, 탁구, 육상, 볼링 이렇게 4가지 종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운영할 계획인데 예. 이게 지금 엘리트로 이렇게 생활체육이 아닌 엘리트 체육으로 해서 육성하는 학교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체육회에서요. 각 학교마다 종목별로 체육 지도사를 배치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계획입니다. 체육 시간에 이제 지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엘리트 축구를 엘리트 스포츠를 육성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게 전교생을 지도하는 게 아니고요. 네. 종목별로 신청한 학생들만 별도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동아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예, 그렇게 클럽이나 동아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임재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복지문화고공 추경 예산을 일추를 얼마를 지금 세우셨어요? 네. 복지문화국은 1회 추경 예산을 얼마를 세워 주셨습니까? 저희 복지문화국은 전체적으로 130억 정도 추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130억 늘어났는데 네. 2020년도에 지금 반납액은 얼마죠? 반납액이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럼 130억이고 한 4회까지 가면 지금 얼마 대략 국장님께서는 얼마 정도 더 늘어나실 것으로 생각이 되세요? 좀 다음 추경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한 대략 양주시가 4회까지 가더라고요, 추경 예산이. 전체적으로 1회 추경이 끝나면 거기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주시가 복지로 들어가는 예산이 물론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많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만 복지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한 30-4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의원이 이게 쭉 살펴보니까 국도비 예시로 내려오는 부분도 많이 반납 처리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악재가 있지만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추경을 보면 또 추경 역시 또 많이 또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만 네. 일단 예산을 세웠을 때는 반드시 집행을 해야지 된다. 특히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저소득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런 예산은 세우셨으면 반드시 꼭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꼭 집행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한미령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알았고요. 저희가 아까도 안순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국도비 보존 예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순덕 의원님과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시 회천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인데요. 본 의원이 누차 얘기를 했던 부분이 웬만하면 국도비가 내려와도 10대 90 이런 거는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역시 회천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지금 이게 얼마가 내려와서 얼마를 세운 거예요? 이게 얼마를 세운 거예요? 182페이지요. 182페이지입니다. 지금 기정액은 네. 기정액은 얼마죠? 5억 2천만 예, 기정액이 원이고요. 5억 2천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관 운영하는 기본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이 당초 예산에
미치지 못하게 그 내려와서 추가적으로 5천만 원이 더 그 5천만 원을 세워야 되는데 4,500을 네. 4,500을 세우시고 500이 내려왔어요. 네. 경기도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이제 그 도비 그 지원 비율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이게 시도비 4,500이 국도 시비 비율이 있다 보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이거 그렇게- 뭐가 필요해서 5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아니 뭐가 필요해서 5천만 원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네. 일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네. 최소한의 비용을 그 기준액을 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5천만 원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꼭 필요합니까? 추경에? 거기에 맞게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죠. 본의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네. 또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네.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84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반환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반환금이 지금 얼마가 지금 사회복지과는 얼마를 지금 반환한 국도비가 얼마를 반환했죠? 21억 7,500입니다. 예, 그 중에서 노인 일자리 사회 활동을 5억 5천만 원짜리를 반환한 게 있어요. 185페이지 보면 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이것도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있습니까? 아까도 우리 임재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네. 당연히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그 더군다나 그 어르신들이 그 확진할 발생률도 높고 그래가지고 그 일자리 이제 그 활동을 제한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제한하게 되다 보니까 그 자동적으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그 아래 부분이었었고요. 기초연금도 영향을 미치나요? 코로나와? 네. 기초연금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 노인 일자리까지도 그 국가에서 다 그 활동을 제한하라고 이렇게 권고가 돼가지고요. 아니 근데 기초연금에 3억 2천만 원인데 3억 2천만 원 드리는 게 코로나와 영향을 미쳐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코로나와 상관은 없기는 한데 기초연금 예산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은 그 정도 반납을 하지만은 그 0.5% 정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3억 억 단위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그래서 국장님 답변 잘하세요. 아, 예, 저는 그 노인 일자리하고 지금 헷갈려가지고요. 연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 위에 상품권 지급도 5,900만 원인데 이런 부분도 뭐 0. 몇 프로 단위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축소되면서 그 노인 일자리에 일하시는 분들을 급여를 일부 지역 화폐 상품권으로 지원하던 것을 드리지 못한 사항입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4억 단위로 지급이 안 되면 위기가구가 줄어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연도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네. 4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사업을 했던 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중에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3억 5천 이하의 대상자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 대상이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 해당되는 가구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 소득이 갑자기 해당 그 자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거기 안 되는 가구 중에서도 위기 가정이 살펴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가구도 살펴보셔서 웬만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그런 가구들을 특히 이제 지금 이렇게 자료상에는 없지만 그런 가구를 잘 찾아보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거를 집행을 반납하지 마시고요.
개수 수면 좀 살펴보세요. 이게 몇 억 단위로 다 남아 있어요. 이런 위기 가정이랑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보겠습니다. 혹시 어린이집이 많이 줄었죠? 네, 일부 줄었습니다. 어린이집이 많이 줄었고 그에 따라서 뭐 국고 보조금도 많이 반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기청정기 지원은 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 251개소에 한 2억 4,8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2019년도에 한 238개소에 2억 6,400만 원, 2020년도에 234개소에 점점 줄었어요. 그래서 2억 6,9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추경 예산에 보니까 지금 도비가 15%, 시비가 85%에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근데 도비가 요번에 추경에 도비는 안 잡혔는데 시비가 지금 1,34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좀 늘려놨어요. 왜 그렇죠? 그런데 대수를 지금 본의원이 살펴보니까 대략 한 1,019대를 지금 샀는데 그걸 12개월로 나눠보니까 대략 한 어린이집 한 개소당 보니까 한 6대 정도가 돌아가더라고요. 나누기 하니까 대략 그래요. 본의원이 보니까. 그럼 한 개소당 얼마 몇 개씩 주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여기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사주는 게 아니고요. 렌탈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렌탈이에요? 네. 렌탈을 해도 뭐 개수당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네. 아니 금액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렌탈을 해도 개수당 렌탈을 렌탈 한 공기청정기 한 대당 렌탈비가 11,000원. 11,000원 꼴인데 네. 그러면 개수로 따져서 렌탈을 하지 뭐 금액으로 그러면 금액을 더 주면 렌탈비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기청정기 한 대당 렌탈비는 22,000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육실별로 한 대씩 공기청정기를 운영을 주겠다는 하게끔 말씀이신 돼 거잖아요. 있는데, 예, 이제 그 렌탈비 22,000원 중에서 어린이집에서 한 대당 11,000원 그 50%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부담료를 이제 없애겠다 예. 이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요, 20년도에도 자부담분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21년도 본 예산 세우면서 재정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부담분을 올해 세우질 못하고 이래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고요. 그 이제 보통 어린이집당 2대에서 많을 때는 19대까지 그 한 개 공기청정기가 어린이집에 운영이 되고 19대를 있습니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별로 보육실별로 하나씩 설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최대 크게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는 19대까지도 저희가 국장님께 지원을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혹시 19대까지 어린이 뭐 이런 렌탈이 지원되는 데가 있나요? 이제 그 공기청정기가 보육시설 지원되는데. 같은 경우에는 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각각 그 공간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공기청정기를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뭐 복지시설에도 물론 공간이 이제 나눠져 있는 데도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제가 검토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이제 100% 10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추경에 세우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다 웬만하면 복지시설이 다 대부분 다 뭐 형편이 어렵거나 뭐 이런 데서 이게 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이잖아요. 처리가 이 보육과 여성보육과도 사회복지지원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다 형평성에 맞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계속 줄고 있는데 렌탈료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곳도 많으니 이왕이면 어려운 곳에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여성보육과장도 그 답변을 드렸지만 이 저희가
그 지금 처음 그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도 계속 지원해주고 지원에 있던 있어요. 부분들인데 있는데 19대가 있다 하니 뭐 다 19대가 있지는 않지만 이게 도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추경에는 100% 10이에요. 1342. 그리고 어린이집이 줄고 있는데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하니까 지금 살펴보니까 점점 줄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반환금을 보겠습니다. 국고분 반환금을 보니까 보니까 여기에 그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이런 부분이 다 줄었어요. 그런 부분이 줄었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227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싱글맘 가정이 있어요. 이 싱글맘 같은 경우는 형편이 어려운 이런 가정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왜 지금 국고비 반납이 됐죠? 싱글맘이 점점 줄었나요? 이혼 가정은 점점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2,300만 원이 반납이 됐어요. 227페이지입니다. 네, 자료 좀 찾겠습니다. 한부모 싱글맘이고 요거는 이게 뭐 어떤 그 핑계일 수도 모르는데요. 또 코로나와 영향이 있나요? 코로나하고 영향은 없고 이게 아마 그 경기도에서 추계를 아마 가다 추계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그 원하는 부분보다 더 그 도의가 본의원이 많이 늘어났던 알기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에 이혼 네. 가정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 행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뭐를 해서 이런 싱글맘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좀 해야 된다. 사업비를 종료시켜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네. 또 하나 223페이지에 보면 새 일센터 지정 운영 직업 교육 훈련비 같은 거 2,100만 원이나 남았어요. 그다음에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3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사업비들입니다. 또 몇 천만 원 정도 사업비가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년 사업비가. 여성보육과장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세일센터 직업교육 훈련은 저희가 이제 전체 예산은 6,643만 2천 원인데 저희가 33% 집행을 하고 2,195만 9,930원이 남았는데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을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이제 가정이 이제 3개에서 2개소로 조정되고 집합교육 못하고 이제 뭐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로 전환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직업교육 훈련이라는 거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이런 거는 뭐 SNS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교육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렇게 전환해서 사업을 종료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유도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은 이거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건데 아동이 없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보호 종료 아동은 그 시설에서 보호가 종료가 됐을 때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건데 네네. 그때 보호 종료되는 아동이 없었기 때문에 반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폭력 피해 이주 여성 보호 시설 퇴소자 같은 경우에도 폭력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도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5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1년 예산이 얼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폭력 피해 이주 여성 보호 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금이기 때문에 네. 예산액은 500만 원이라 저희가 100% 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은 했지만 퇴소자가 없었기 때문에 반납이 예산액이 발생되는 500밖에 안 사항입니다. 됩니까? 네, 저희가 한 명 퇴소할 때 500만 원을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퇴소자가 없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들어와서 저희가 들어와서
보통 이제 한 6개월 정도 보호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더 연장이 필요해서 퇴소를 안 하고 연장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연장을 해가지고 보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20년도에는 퇴소자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데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양주 12는 매칭 사업이 없고 국고 보조금만 가지고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국고보조금으로만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양주 12 정도 국고 보조금이 보통 내려오면 12가 매칭 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국도비 사업일 때 매칭 사업이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구비 있겠지만 사업일 본의원은 수도 이렇게 있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이게 사업비가 좀 많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정말 어디 오갈 데가 없고 정말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좀 사업비를 좀 넉넉하게 세워주고 이런 사업비가 있다라고 홍보를 하면 이분들은 어디 밖으로 내치는 것보다 내친다고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좀 어떤 사업비를 세워서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과장님이 좀 챙기셔서 정말 이런 사업비야말로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폭력피해 이주 여성 보호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이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가 그런 부분을 있는데도 꾸역꾸역 연구하겠습니다. 넣어주지 말고 제발 이런 사업 좀 챙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82쪽. 그 민간 자본 이전해가지고 경로당 기능보완 및 환경개선 사업 257개소에서 2억 2천을 잡았습니다. 2억인데 이번에 추여경에 한 2천만 원 10%더 태웠는데 이게 어떻게 이 상세 내역서를 보니까 어떻게 쓴다는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그 경로당 그 환경 개선 사업은요. 네, 네. 지금 기존의 그 시설 보수를 요구하는 데가 있고요. 네. 여름철 이제 무더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에어컨 구입을 해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올린 겁니다. 예, 하여튼 이거 뭐 좋은 데 쓰겠죠. 당연히 네. 우리 주민들한테 쓰는데 중요한 건 내역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역이. 상세 내역서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뭐가 있나. 2천이 왜 어디다 해주려고 그랬었는데 2억 갖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초 본 예산 때 네. 그 경로당 시설 지원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약 한 202억 9천 정도 수요 조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본 예산에 2억 정도 세워서 일단 시설이라든가 개보수를 하고 그 나머지 조금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에어컨을 8개소 150만 원씩 8개소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노인시설, 노후시설 개보수를 14개소로 2,2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서 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예정이라서 2천만 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네, 과장님 알아요. 아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8개소를 하겠다 그러면 어디 이렇게 해서 8군데에 에어컨을 놓고 시설 개선은 이렇게 해서 돈을 해서 2억 2천을 쓰겠습니다 하고 여기 상세 내역서에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표기가 돼 있으면 의원들이 이게 좀 나빴었구나 그리고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예. 자료 정리할 때 다시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게 뭐 어디 갔다가 어디다 주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은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런 것 좀 잘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네, 네. 236쪽 아까 국장님이 저쪽
특별교부세를 받은 걸 5억을 해가지고 양주 관아지 이런 편의 시설을 조성한다 해서 보니 주차장으로 한 뭐 주차장이 그렇게 시급한 거예요 거기가 지금 양주 관아지에? 일단 주차장뿐만이 아니고요. 거기 좀 그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고 그 앞에 지금 그 입구에 그 관광 안내소에 이제 VR 체험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 그 용도를 변경해서 저희가 그 네, 그걸 국장이 하겠다고 좋습니다.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국장님 하여튼 좋습니다. 근데 하여튼 국장님 알다시피 지금 우리 양주 관아지의 주차장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주차장은 저기 문화관광과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은 그 위에 그 향교 옆에 있잖아요. 별산대. 예, 여기 사용 설명서 네, 그 봤는데 기포장으로 돼 있는 데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이제 현장 그 전부터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밑에서 비 오면 물도 나오고 그 돌이 있어서 그 위대차라든지 뭐 어떤 차든지 출발하거나 이제 할 적에 돌이 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그 깨끗하게 좀 경계석도 좀 잘 쌓고 조경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포장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압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세 내역서 보니까 그렇게 다 있는데 지금 다른 데도 사실 급한 데가 많을 텐데 지금 구집이 지금 과장이 그러고 지금 양주 관아지에 있는 주차장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보수도 조금 거기다 반영을 해서요. 이게요. 보수도 하려고 계획합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뭐 만든다고 해서 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시급성이랑 진짜 우리 시민들이 더 어떤 게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셨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잘 알다시피 우리 지금 양주 관아지 이 밑에 있는 주차장도 관리 하나도 못 하잖아요. 맞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본인 말이? 뭐 관리 자체가 썩 잘 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맨 처음에 그 설계도 잘못해서 그거 다 뜯어내고 다시 한 겁니다. 그거. 본인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도 해서 결국 뜯어내고 다시 해서 다시 하면 뭐합니까? 큰 차들 다 들어오고 쓰레기 다 버리고 가고. 예? 지금 우리가 현실이 이런데 구집이 그 뒤에 우리가 쓰는 게 우리 주차장 뭐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차 대고 그러는 게 그렇게 시급한 일이 아니거든요. 뭐 하여튼 국장님이랑 뭐 과장님이 지금 표현을 해서 뭐 그 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특조금 진짜 특조금답게 주민들이 필요한 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조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 한번 다시 좀 검토 좀 해주셔서 진짜 필요한데 이런 데 좀 써줬으면 하는 저 바람입니다. 저기 그 관아지 이제 우측에 있는 그 지금 그 주차장이 이제 제대로 그 차를 대고 있었는데 상당히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많이 그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주차장으로 쓰긴 쓰는데 어떤 그 선도 제대로 그 주차장다운 그런 부분들도 없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그 관아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그 용도를 변경해서 그 특별교부세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저 국장님 그거 다 거기 있는 자갈 다 드러내가지고 새로 한다는 겁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하여튼 뭐 아니요 그 가두리만 정리해서 지금 선 거놓은 데 있죠. 네.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그 자갈 깐 땅까지 다 훼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 자갈 깔아놓은 데까지 다 포함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잘 돼 있는 걸 왜 자갈까지 그럼 건드려요? 그만 지금 국장님이랑 과장님은 뭐 이거 특조금 어떻게 잘 쓰시려고 생각을 하셨나 본데 자꾸만 그렇게 다 까내고 그러면요 그런 그 전통적인 양주 관아지가 다 없어져요. 자연훼손 다 하고 주차장 판으로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원형을 그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을 좀 만들려고.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요 상세 내역서 보니까 이 사진 찍힌 거 보니까 지금 선 이렇게 쫙 꺼놓은 거 다 훼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자연으로 있는 거 자꾸만 그렇게 훼손들 하지 마시고. 저기 문화관과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는 그 뭐 지금 주차장을 쓰지
쓰고 있지만 그 용도상 조금 그 우리가 적정하게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또 따로 있고요. 아니 과장님 네네, 다 그리고 좋아요. 이제, 근데 중요한 네, 건 그것도 우리 하고, 주차장이 밑에도 그렇게 널널하게 남아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요 사업비에서 그 좀 약간 좀 저 보수해야 될 부분도 보수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아지가 그 2018년에 여러 가지 정각이라든지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해서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그 한 절반 정도는 그 현재 그 로컬 푸드장 그 활용이 안 되는 거를 그걸 리모델링해서 가족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왔을 때에도 이렇게 이제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을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심의 쉼터로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아니 공간을 전반적으로. 자꾸만 얘기하시면 어떻게 주차장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네, 요 주차장 사업- 만든다면요. 아니, 그러니까 요 근데 왜 그 사업비가요. 공간을 따져요? 이게 관할-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네. 이거 뭐 얘기가 다른 데로 흘러가시네. 5억이 전체가 주차장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차장 부지로 잡힌 게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상세 내역서 적어 갖고 오신 게 저 본연이 그게 90% 하는 겁니까? 이 책이 지금 90%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상하게 자꾸 말씀을 하세요, 왜 과장님? 자, 그 밑에 쪽으로 저 통합 매표소 지붕 방수공사에서 2,100, 한 2,200 정도가 잡혔습니다. 그렇죠? 236쪽에 네. 광주 가나지 이런 편의시설 사업해가지고 하고 그 밑으로 해서 미술관 그 미술관 그 입구에 그 예, 이제 예. 매표소에 그 건물이 있는데요. 네네. 거기가 지금 누수가 돼가지고 그걸 좀 그 방지 공사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가 들어가면 양쪽으로 네. 이렇게 골목 있죠. 어느 네. 쪽이 샌다는 겁니까? 그 매표소인 쪽으로 많이 셉니다. 매표소 쪽으로만? 네. 그럼 아니, 전체를 다 전체적으로 한다는 다 할 겁니다. 네, 문화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매표소 앞에 그 오래된 그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근리통에서 그 장옥진 미술관 들어가잖아요. 그 맨 그 도로 옆에 있는 그 매표소요.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위에서 그 비가 새고 매표소 쪽으로 이렇게 그 사이로다가 이제 그 매표를 하는데 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요. 그 위에 부분을 방수가 되게끔 이렇게 이제 그 좀 뒤에 앵글을 씌워서 그 지붕으로 하시겠다는 게 지붕으로 이렇게 말씀이시죠? 하는 예, 알고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242쪽)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이게 갑자기 또 5천만 원이 올라타네요. 네. 이게 왜 올라탈까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찾으신 거. 네, 체육청소년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까지 그 읍면동이나 이렇게 체육 시설에 대한 보수나 이런 그 신청 들어온 게 그 집행 잔액 정도 남아 있고요. 그 향후에 또 그 아직 4월 달이기 때문에 추가로 그 보수나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전자서부터 계속 좀 이게 사실 가다 보면 저희가 조금만 수리해도 되는 걸 전부 다 용역줍니다. 그렇죠? 뭐 페인트 벗겨진 것도 사실 우리가 좀 할 수도 있는 걸 전부 다 외주 주시죠. 자, 기계가 자 이렇게 노인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끽끽 소리가 나. 가서 오일만 쳐주면 되는데 그거 다 용역줍니다. 그거 아세요? 네, 현재는 저기 그 외부에 다 그 수리나 뭐 보수를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이거 실제로 가서 내가 좀 봤습니다. 덕정, 하천변, 뭐 옥정 이런데 요만큼 나사만 풀려도 우리 직원 하나 누가 와서 그거 고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용역 줍니다. 자, 노인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 삑삑 소리 나잖아요. 누군가 와서 뭐만 뿌려줘도 소리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다 용역입니다. 다 용역. 근데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잡아주시면 참 답 나오기가 무지 힘들어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몰아서 아마 이제 그 발주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에이, 그거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알죠. 몰아서 싹 주고 그러면 그 충분하게 사람이 하루를 써서 충분히 돌 수 있는 이 용역이라면 괜찮습니다. 건수입니다, 건수. 지금 돈 나가는 거 한번 보실래요? 얼마큼 몰아서 하는지, 아니면 건당 주는 건지? 그런 것 좀, 국장님 좀, 네, 그건 제가 한번 다시 예, 한번 좀 챙겨봐서 보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예? 하여튼 그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좀 개선해 주셔야지. 이거 지금 뭉뚱그려가지고 갑자기 5천만 원을 더 실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적으로 지금 가보면은요, 이게 이제 장마철 지나고 나면 이제 조금 더 심해집니다. 이게 이제 좀 침수가 됐다거나 그럴 적에는. 이게 좀 체계적으로 이걸 고칠 수 있는 이 수리를 한다고, 수리공을 하나 쓴다 그래도요, 이 돈 안 듭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한번 좀 잘 검토하셔서, 네. 진짜 이 좀 낭비되는 게 좀 없어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 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